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준의 유불리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자를 바꿔 원산지를 속이는 상자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넘칠 때마다 고립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양군이 도로를 아예 들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을 위한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공천 룰도 속속 정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다선 페널티가 확정됐고 야당에서는 친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충북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현역 다선 의원에게 불리한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한다는 내용. 충북에선 5선 정우택 의원과 3선 박덕흠, 이종배 의원이 해당됩니다. 정우택 의원은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선거구가 개편돼 상당은 같은 선거구로 볼 수 없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50% 이상의 선거 인수가 바뀐 걸 갖고 그걸 동일 선거구다 할 수 있겠느냐. 유불리를 떠나서 그 당에 정해준 동일 선거구에라는 그 기준이 뭐냐. 당연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관위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더라도 똑같이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은 다선 감점에 더해 당내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에서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최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광역 부단체장과 당협위원장 출신이 정치 신인에서 배제되면서 서승우, 김진모 예비후보는 최대 7점의 신인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한 이육희 예비후보도 경선에서 최대 5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변수가 등장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출신으로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신용환 전 교수를 깜짝 영입하는가 하면 하루 전엔 공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충북에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 장관을 지낸 3선 도종환 의원이 거론됩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명절 직후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 뒤 공천 배제 현역 의원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설 연휴 뒤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하고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자를 추가 발표한 뒤 경선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남 4군 국회의원 후보로 이재한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제천단양 이경영 후보에 이어 두 번째 총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내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구 5곳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진 사퇴한 한재학 전 청주시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엄태영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총선은 제천 단양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며 거대 의석으로 대표 방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천 단양 국민의힘 후보는 권석창 전 의원과 이충형 전 KBS 파리특파원, 또 최지우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권 지방의원들이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하는 정우택 부의장과 서원구에 출마하는 김진모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 선언에는 국민의힘 청주권도의원 12명 가운데 11명과 청주시 의원 21명 전원이 동참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 상당구에서 정 부의장과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갑근 예비후보는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줄 세우는 유치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충주 사과, 괴산 고추, 또 보은 대추, 익숙한 이름들이죠.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하지만 상자만 보고 덜컥 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유명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과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던 창고입니다. 그런데 배를 담고 있는 상자에는 나주배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로 원산지를 바꾸는 이른바 상자갈이가 이뤄진 겁니다. 과일을 실으려고 내려가서 봤더니 음성인데 나주배 박스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 업자는 경기도 안성에서 사들인 배를 나주배라고 표시된 상자에 담아 서울 도매시장에 팔았습니다. 안성배를 나주배로 해가지고 판매하셨다고 해서. 맞아요. 상사도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잖아. 이유가 뭘까? 유명 원산지가 적힌 상자에 다른 지역의 저렴한 과일로 채워 넣으면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도매시장에서 나주배는 다른 지역 배보다 1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주가 이제 보통 좀 유명하죠. 명품 브랜드 같으니까 한방 이런 쪽보다는 60만 원 차이 날 것 같아요. 농산물 품질관리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조사 과정에서 나주배 상자가 남아서 담은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적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하게 된 배경 또는 위반 금액 같은 걸 정확하게 특정지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농작물이 재배된 지역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포장이 바뀌면 시장에서는 물론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명절을 앞두고 반드시 주면 좋겠습니다. 농관원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건수는 모두 19건. 농산물 상자갈이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벌였던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청소용역업체 또 청소노조는 어제 지난달 1일부터 고용이 중단됐던 청소노동자 5명의 복직에 합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접 고용 전환도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11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간 지 50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12일 만입니다. 충청북도가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설 연휴인 내일부터 12일까지로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 682곳이 문을 엽니다. 특히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21곳이 24시간 운영되고 보건기관 59곳과 병의원 322곳, 그리고 약국 280곳이 운영됩니다. 설 명절 운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 포털, 또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단양 남한강이 넘쳐 인근 도로가 2달 동안 통제되고 있죠. 이처럼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종종 벌어진 남한강 인근 침수에 대응해 단양군이 아예 도로를 들어 올리는 안을 구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달 전 강물이 넘쳐 얼어붙은 단양 남한강. 주차장과 도로가 두꺼운 빙판에 갇혀 인근 상인과 주민들 아우성이 빗발쳤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겨울비에 충주댐 수위가 올라서 그런 건데 댐 방류 결정권은 서울 홍수통제소 몫이라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계별로 물 사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용량 외로 추가로 더 병력할 경우에는 그냥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종종 잠기는 하천 부지의 도로를 아예 들어 올리면 어떨까? 보다 못한 단양군이 이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성토를 하든 교각을 놓든 만수위보다 높게 지금보다 최고 10m까지 도로를 들어 올려 침수를 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급한 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남한강변 농어촌도로 102호선 4.2km 구간이 우선 대상입니다. 단양군은 당장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수량에 관계가 없는 선에서 도로를 성토를 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그다음에 저희 지역적으로나 둘 다 이렇게 상생하지 않을까. 문제는 돈입니다. 공사 방식에 따라 1,300억 원까지 소요돼 정부 지원이 얼마나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성토를 하면 저수 면적이 줄어 허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공사 방식에 따른 제약도 변수입니다. 성토를 하게 되면 성토량만큼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하게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서 댐 운영의 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은 얼음 제거 작업을 시작해 설 전에는 도로 통행을 재개하고 당분간 파손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 하반기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집중 지원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업무 지원단과 현장 지원단, 또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늘봄학교 수요 예측과 공간 확충, 또 외부 강사 확보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담팀은 우선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100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갑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이달 안에 총장 직속기구로 글로컬 대학 추진단을 신설하고 공동조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양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며 소통과 추진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월 졸업 시즌입니다. 화훼농가로서는 대목을 맞았지만 정작 화훼농가들은 울상입니다. 비싼 꽃값에 꽃 소비가 줄어들었고 또 꽃다발 중고 거래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초등학교 앞은 꽃다발을 파는 상인이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생화는 3만 원부터 조화나 비누 꽃다발은 1만 원, 2만 원 선.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꽃이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 이렇게 팔아봤자 뭐예요. 옛날에는 하던 이제 그 직업이다 보니까 하는 거지. 비싼 꽃값 때문입니다. 아이 졸업을 축하하러 온 부모들도 꽃다발을 준비하긴 했지만 크고 좋은 것을 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화려한 걸 하고 싶은데 뭐 그러기에는 막 5만 원, 7만 원 얘기하니까 그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지난달 프리지어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뛰었고 꽃다발로 많이 쓰는 장미와 리시안사스, 라넌클러스 가격도 10% 안팎씩 올랐습니다. 꽃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아예 졸업식 때 쓴 꽃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뛰는 악순환에 꽃값이 올라도 농가들은 울상입니다. 경비가 많이 나서 면적을 줄인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 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죠. 이번 겨울에는 일조량도 줄어들어 심어놓은 꽃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시들어버렸습니다. 작황까지 나빠 이번 졸업 시즌 출하량도 줄어 소득은 더 적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주요 장미 수출국인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수입꽃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훼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20여 년 동안 노점상들의 영업장소였던 청주 성안길 보행로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됐습니다. 청주시와 성안길 상가 상인회는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한 노점을 인근 빈 상가로 이전하기로 하고 훼손된 보도블럭과 화단을 정리해 조형물과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노점상들은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식품위생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착오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2위 후보보다 7.75% 높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도경찰청과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 4월 26일까지 24시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상황실을 중심으로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어제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의 10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의대 정원 확대, KTX 세종역 백지화 등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대 의제에는 이 밖에 청주 가정법원 설치와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시멘트 자원세 신설, 공공기관 충북 이전 등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여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 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